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과학기술협력협의회 회장 남성훈입니다. 저희 경과협에서 작성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의 비전 및 전략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비전은 공정한 동반혁신 선장의 전환적 과학기술 구현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여 세계를 리딩하는 국격 제고의 과학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4가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의 전환적 과학기술. 두 번째는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고용적 과학기술. 세 번째는 국가와 지방이 동반 성장하는 균형적 과학기술. 네 번째는 인류의 번영과 지속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주도형 선도적 과학기술입니다. 이러한 4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은 6개의 과제와 세부 전략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 혁명을 견인할 전환적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두 번째는 미래과학 기술을 선도할 글로벌 신미래 인재 양성. 세 번째는 창의적 경제 가치 창출과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 공정한 기업 생태계 구축. 네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을 강화할 지역 주도형 혁신 역량 제고. 다섯 번째는 경제 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체제 구축. 여섯 번째는 글로벌 수준의 국격 제고를 위한 맞춤형 과학기술 선도 실현입니다. 그러면 6대 과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 혁명을 견인할 전환적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입니다. 이 과제의 목표는 2030년까지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연계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과 신규 일자리 연평균 40만 개의 창출입니다. 주요 정책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크게 6대 분야로 나누었고 그 각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디지털 분야. 미래 사회의 핵심적 역할이 예상되는 지능화 및 무인화 기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비대면 대응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인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제조 분야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및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사회 구성원 상생형 등내 공장의 발굴 및 지속적 확대입니다. 세 번째,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 백신 혁신센터 구축을 통해서 신병종 간염병 대응 글로벌 선도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원격 의료 서비스 개시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공공의료 시스템 혁신입니다. 세 번째는 제약강국 구현으로 미래국부 창출과 국민 보건을 증진하자는 겁니다. 네 번째, 그린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린 에너지 분야에서는 먼저 선순환 경제 기반한 신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 장치 기술 개발의 전폭적 지원과 에너지 소비 재료를 지향하는 친환경 건축 정책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다부처 협력 기반 그린 에너지 전환 정책 본부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부처 통합 그린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소형 원자로 기술이나 원전 폐기물 처리 기술과 같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국방산업 분야입니다. 우주 사이버군에 필요한 무기의 개발 및 양산에 부합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 적용이 가능한 혁신적 국방기획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양자 컴퓨터, 지능형 감시정찰, 무인화 기술과 같은 민간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민군 핵심 기술 협력 강화와 방산 수출 활성화로 방위 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제고하자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디지털 포용 정책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뿐만이 아니라 인문사회 쪽도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교육학 정책 및 디지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디지털 인문학 정책, 달리 말해서 AI, 로봇, 온라인 교수법 활용법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디지털 윤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기록을 연결하는 디지털 역사 정책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할 글로벌 신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목표는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혁신 인재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과학기술 인재의 비중이 현재 한 40%, 5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한 20% 수준에 있는 이 비중을 2027년까지는 30%로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목표는 세대별 보유 역량의 교육적 선순환 연계 프로그램이 가능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개발하자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6가지 주요 정책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미래 인재 정의 및 대림화 정책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 발달 단계의 창의 융합형 기본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상상적 창의, 도전적 창의, 융합적 창의, 포용적 창의로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신미래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고등교육의 전면적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강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맞춤형 산학 연계를 통한 지방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지방대학과 지역사업을 연계한 지역별 중점 육성 분야를 선정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우수 고교 졸업자가 해당 지역 대학에 입학할 때 장학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우수 대학 졸업자가 지역 기업체에 입사할 때 인건비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대학이 학문 중심의 획일적 특성화에서 탈피하여 지역과 산업의 인력 수요에 적합한 특화된 융합형 대학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산업계 수요와 대학원의 교육과정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통화 기반 교육 과정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 30개년 계획을 수립하자는 겁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 입학할 때까지 시합 부리기 10년 동안 창의적 신융합 과학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후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 시합 기르기 10년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지방 권역별 산업에 특화된 강소대학 10개를 육성해서 기초기술을 확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사학위 취득부터 이제 혁신적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주도적 역할로 과학기술로 성장할 수 있게 씨앗 수확하기 10년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과학기술인의 도전 정신을 제고하고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30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제인 공정한 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정부의 산업기술 R&D 사업을 중소중견기업 지원으로 연구 역량을 강화해서 기술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대기업과 대등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것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역량을 강화해서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정책 및 추진 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 예산 어묵 커트제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 R&D 예산 중에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2024년 5년에는 한 30센트 정도까지 확대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혁신형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투기성 자본을 벤처 투자로 유도를 하고 권역별 중소기업 기업 기술 사업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투자은행 설립을 지원하자 합니다. 세 번째, 기술 유형별 맞춤형 고용 창출형 R&D 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하자 합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해서 기업의 혁신 역량 보유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혁신 단계별 경쟁 지원 제도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산업 규제 혁신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라서 많은 제약 조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규제 혁신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반할 때 강력하게 제재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구체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지역주도형 혁신 역량 제고입니다. 그 목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R&D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정부 주도 지역 참여에서 지역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R&D 투자 목표를 2027년에는 5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겁니다.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혁신 클러스터 간 효과적 연계하에 지역 주도의 연구개발 수행 여건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책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체제 및 지역의 R&D 자율기획 R&D 추진 제도 구축입니다. 먼저 자기주도형 지역 R&D 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역 R&D 사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포괄 보조금 제도 같은 지역의 R&D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확대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 예산에서 중앙 대 지방의 비율을 50대 50이 되도록 지방정부가 지역 특화 산업에 관련되는 모든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도 혁신체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의 지역과학 특보의 신설과 과기부의 지역과학국의 신설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 예산과 연계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지역 특성 맞춤형 특화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지역대학과 연계되거나 아니면 독립연구기관을 활성화시켜서 그 기관에 소속되는 박사급의 우수 연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역혁신 추진 거버넌스 정립입니다. 지역주도의 연구개발 기획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기술진흥원을 설치해야 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대학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목표를 부여하고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 특화, 지역산업 특화,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학기술 체제 개선입니다. 그 목표는 다부처 통합 국가 전략 사업 융합 기반으로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K과기혁신 체질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 디지털 사회 진입, 국가 우주력 발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단 조직을 만들자는 겁니다. 주요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미래과학기술 기반 K과기혁신 체계 구축입니다. 첫째로 과학기술 상위 거버넌스 컨트롤 타워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부총리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지금 현재 경제와 안보 정책실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책실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정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해서 청와대의 과학기술정책실과 연계해서 과학기술의 R&D에 대한 기획과 집행을 맡을 수 있게 역할과 그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NST의 체계 혁신입니다. 현행 과기정통부에 소속되어 있는 NST와 출연연을 총리실로 이관해서 미래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게 다부처 통합이행 체계를 강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NST 산하에 국가전략융합연구단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미래기술 선도 국가전략 프로젝트 및 부처별 추진 국가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25개 국책연구소의 15% 이하의 연구원이 참여하는 융합연구단의 설치를 제안해 봅니다. 다음은 5스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균등 발전과 세계과학기술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서 5스타 복합실정연구단지 및 국제과학기술 지원센터의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 디지털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디지털청을 신설하자는 겁니다. 디지털청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신설을 하되 과기정통부 산하에 한국디지털공사를 같이 신설해서 미래혁신기술 및 표준 발굴 등 디지털 혁신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담 실무 조직도 함께 만들자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과학기술 기반 국가 우주력 발전을 위한 우주개발 전략본부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과기정통부가 중심은 되지만 총리실 산하에 과학기술 기반 우주개발 전략본부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국반주의, 과학탐구주의, 경제산업주의 등 미래 국가 우주력 발전 형태를 고려한 사회문제 해결, 삶의질 향상, 국가안보 등 국가 우주력 개발 전략 및 통합 수행하기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통령직 속에 민간우주기술정책 비서관을 임명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같이 우주산업,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 국방 등 국정 중점 의제와의 통합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주항공 ICT 융합기술단을 창설해서 국방부, 수유처, 과기부의 경쟁적 기획과 ADD 항우연 등 여러 기관들의 개별 경쟁과 협력 한계를 해소하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국격 제고를 위한 맞춤형 과학기술 선도 실현입니다. 그 목표는 D10 수준의 국격 제고를 위한 기술 자립 실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부장, 핵심 품목, 기술 자립화와 미래유망 신산업을 창출하자는 것이고,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과 4차 산업 선도를 위한 개발 인프라를 보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협력 대상국을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해서 인류의 공동 번역과 지속 성장에 기여하며 국격의 향상과 국익을 실현하자는 겁니다. 주요 정책 및 추진 전략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D10 수준의 국격 제도를 위한 기술 자립 실현입니다. 먼저 소부장 세계공공방 재편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핵심 미래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되는데, 미래 선도 품목 500개를 발굴해서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 글로벌 허브와 기반, 보건 안보도 구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6대 기술 분야 지정과 육성을 통해서
그러한 체계를 이끌 미래 도전형 문제 해결에 대응해 나가자는 겁니다.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배터리, 소형 원자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이런 주요 의제들을 다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맞춤형 과학기술 외교력 제고입니다. 아시아 오시아니아에서는 신성장 시장 유지에 그 기조를 맞추고, 아프리카에서는 빈곤 감축과 자립 기반 확대, 중남미에서는 제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중동에서는 분쟁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지원, EU나 G7과는 지속 성장 유지에 대한 기조를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통일 시대에 대비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치료를 위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에너지 산업화 기반 기술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제안하고, 두 번째로 북한의 자원 고부가 가치화 인프라 기술을 공동 연구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 향후 저희들 정책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좀 더 자세하게 시간을 갖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